안녕하세요. 요즘 교육부가 연이은 발표로 참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요즘 교육부 사이트를 열심히 들락거리고 있고요. 발표가 한번 나면 또 기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을 땐 정돈된 관점으로 사리분별하는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정수능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다음으로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우리가 사리분별해야 하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6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는 중고등학교 교과 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교육, 돌봄으로 흡수한다고 했고, 여섯 번째는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사교육이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저도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사교육이 전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사들로 변화의 결과만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많은 말을 쏟아내면 우선 원인이 뭔지 이 아이의 생각의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오해가 없고 아이가 하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옳고 그름 이전에 교육부와 정부에서 말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교육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려는지 그 행간을 읽기 위해서요. 먼저 이번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사교육은 확산되는 악순환의 상태인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미흡했다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은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야기시킨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인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함께 추진하면 교실 수업의 혁신을 통해서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가능성을 위해 3대 교육 개혁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책임교육 돌봄으로 유초등 사교육 수요 흡수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 교육 혁신, 학생 맞춤형 학습으로 중고교 사교육 억제, 세 번째는 대학 개혁으로 서열화 및 입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중장기적으로 사교육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현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5가지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 발표에서도 강하게 얘기했듯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사교육이라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만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 학원의 불안 마케팅이 만연해 있는 것도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할 필요가 있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사교육 카르텔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교육의 규모가 확대되고 저연령화, 다양화, 세분화 등 다변화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수능 재학생 응시 규모가 감소했지만 N수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체 유치원 대비 유아 영어 학원의 비율이 2012년에 4.2%이던 것이 2017년엔 5.7%, 그리고 2022년은 9.5%까지 증가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입시반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과한 선행학원과 영어 유치원을 집중해서 본 것 같네요. 이런 문제들은 사교육 대응 체계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 보충 사교육 수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의 일반 교과나 논술 등의 사교육비가 높은 수준으로 학부모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현장에서 교과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는 방과 후 과정 참여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아진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방과 후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방과 후 과정에서 교과 과정도 퀄리티 있고 다양하게 개설된다면 안 보낼 이유가 없겠죠. 헌데 지금은 한 반에 많은 인원이 수업을 듣기도 하거니와 3개월에 한 번씩 선착순으로 신청에 성공을 해야만 들을 수 있어서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과정을 세심한 커리큘럼도 보장되지 않고 수강도 복불복인 과정을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는 예체능이나 가볍게 듣는 수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말이죠. 변화를 만들어 주시려나요? 계속 따라가 보죠. 네 번째 문제점은 초등 돌봄 및 체육과 예술 분야의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았는데 그 증가 원인을 돌봄 수요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체육과 예술 분야에서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돌봄이나 체육, 예술 분야의 공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 심리와 현 학교 교육에 대한 아쉬움으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며 교실 수업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 집단에선 민간 최신 기술 등을 활용해서 공교육 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대학 등 우수 기관의 참여로 방과 후 학교 등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사교육 참여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교실 수업의 혁신을 위해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교육은 적극 대응하고 공교육은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대학 입시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와 유아로 구분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먼저 대학 입시의 변화를 보면 제일 처음 말씀드린 6가지 세부 추진 과제 중에 1, 2, 3번이 해당되겠네요.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는 것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한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요. 킬러 문항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수능 전문 대형 입시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되도록 해서 입시 학원의 도움 없이도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시 준비를 위해서 고액의 컨설팅이나 학원이 필수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그럴 필요 없이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세부 추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와 출제점검위가 신설된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설정한 수능 출제 방향은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배제하는 것인데 그런 방향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능 출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평가원의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이분들은 시험 전에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지문, 풀이 방법, 어휘 등을 활용해서 출제 전략 수립을 자문할 거라고 합니다. 시험 후에는 지난 출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안 마련도 돕고요. 출제 단계에서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위원회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평가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구성입니다. 출제 점검위는 국어, 수학, 영어의 경우 영역별로 2명에서 3명, 사회탐구는 윤리, 지리, 역사, 일반사회, 과학탐구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 4개 구분별로 2명에서 3명의 현장 교사를 두게 됩니다. 대통령과 교육당국이 강하게 지적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가장 강조되는 건 수능 출제위원회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현재까지는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의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로잡는 계기가 되겠네요. 교육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간이면 홍보로도 부족한 시간 아닌가요? 신고센터를 2주간만 운영한다니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싶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엄정 조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능뿐 아니라 대입 수시 전형 등 전반적인 입시 체제에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전부터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논구술 등 대학별 고사, 내신에서 수행과 지필평가 등이 교육과정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한층 강화해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서 대학별 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 재발 방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신의 수행과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 있는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교차 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했고요. 공교육 내에서 입시 컨설팅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대입 상담 교사단 372명을 중심으로 무료 대입 상담을 하고 고등학교와 대학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중고교에서의 변화인데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서 교과 보충, 사교육을 수강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정규 수업과 방과 후에 교과 보충 지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수준에 맞는 학습을 위해서 사교육을 수강한다고 보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방법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게 기초학력 책임 교육과 학력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의 도입,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며 질문하는 교실 수업과 AI 디지털 교과서 등 에듀테크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사교육 경감 대책은 공교육 교과 보충 강화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 그리고 수준별 학습 컨텐츠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학습 수준 분석 시스템인 단추를 개선해서 제공한다고 했고 학습 지원 튜터링과 공영형 화상 튜터링, 방과 후 보충지도, 학습 도약 계절학기 등을 통해서 공교육 내에서 보충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자녀 돌봄을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하는 학부모는 대기업 시 늘봄학교에서 자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공교육에서 체육, 예술 수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공교육 내 정규 수업과 방과 후에서 다양한 체육,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때문에 자녀가 뒤처질까 하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도 했고요. 세부 추진사항으로 추가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 에듀케어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체육과 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면서 수영장 등 체육 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 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거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사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 캠프를 확산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 등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거쳐 편법 운영 사례들을 학부모에게 자세히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과정 업체 위탁 점검을 거쳐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변화인데요.
유아들은 한글과 영어 교육, 그리고 숲 체험 등 다양한 수요로 사교육이 확산되었다고 보고 자녀가 공교육 내 교육 과정과 방과 후에서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유아 초등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 후 과정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수요에 발맞춰서 숲, 생태, 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 교육 수요는 유보 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세에서 5세 교육 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영어 유치원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도 단속해서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번 발표들의 내용에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하지 않은 건 집집마다 해석이 모두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각 가정의 사정이 다 다를 테고 아이들의 성향 그리고 현재 아이들의 성적으로 저마다의 셈법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변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의 공부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집중해 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